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인사 담당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원 과장님 그리고 박규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게스트분들의 활약이 정말 눈부셔서 이분께도 좀 부담을 드려야겠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오늘 게스트분은요, 현재 아모레퍼시픽 인사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방주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방주영이라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인사 계속 하고 있고. 인사팀. 예, 지금 그 직함을 불러주셔서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저희가 그 수평 문화를 하다 보니까 네. 문화를 쓰고 있어서 사실 후배분들, 선배분들 다 누구님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뭐 주영님, 뭐 예를 들어서 상원님 이렇게 저희가 좀 표현을 성 하고 빼고 있어서 불러요? 성을 원래는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네. 친해지면 성 좀 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있지 않을까요? 막 완전 전무님 막 이런 분들한테도 오히려 이제 임원분들한테 쓰면 약간 혼나고요. 당연히 예, 우리는 그래요? 그 문화를 쓰고 있는데 네. 왜 직함이나 직책을 다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네. 달지 말아라. 예, 이름을 불러달라, 아. 이름으로 통일해달라 이게 저희는 이제 문화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듣던 대로 그 취준생들의 사실 거의 워너비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 수평적 문화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맞군요, 그게 소문이. 일부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물론 네네. 수평적인 부분이 다른 회사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업무함에 있어서 당연히 보고라인이라는 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하이라키는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주제를 바로 공개해 봐야 할 텐데 이번 주 주제 상원님, 규리님, 주영님과 함께 저희도 수평적 문화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대단히 어색하네요. 네? 저도 어색해요. 저도 지금. 그러면 성을 붙여주세요, 차라리. 상원님 더 이상한 괜찮습니다. 것 같아요. 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상원님. 그래요? 상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상원님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시죠. 명서가 이것 좀 해줄래?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영서가 이거 좀 바로 해줄래? 뭐요? 해드릴게요. 근데 죄송한데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네. 지금 요즘 우리 생각보다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에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좋은 의견 있는 사람 없어? 혹시 저도 의견 내도 되겠습니까? 그래 명성아 한번 얘기해봐. 제 의견은 말이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명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해? 명석님, 왜요? 명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요? 좋죠. 그거 바로 해야죠. 제가 바로 할게요. 네. 야, 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명석이만 일 남아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닙니다. 신입사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말고 퇴근하십시오. 그래? 네, 들어가십시오. 네. 야, 이거 너만 남아서 어떡하냐, 이거. 제 인생이 뭐 이렇죠 뭐. 들어가세요. 걱정 마시고 제가 알아서 끝내고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또 나 혼자 남아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안 되겠다 진짜. 이 회사 진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딴 데로 이직을 하든가 해야지. 못 해먹겠다 진짜. 못 해먹겠어 진짜. 네, 이번 주 인사불성의 주제는 바로 직장인 사춘기였습니다. 저는 직장인 사춘기라고 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뭐 누구나 이제 사춘기를 한 번씩은 겪는데 직장인 사춘기라고 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겪는 그런 병 같은 그런 건가요?
누구나 지나가는 통과 의례 같은? 그치 뭐 저기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로 하면 윤리 교과서 같은데 보면 이제 통과 의례. 아, 제가 정확한 표현을 썼던 건가요? 네. 딱 그 네 가지 글자가 생각이 났었는데 딱 그걸 네.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를 안 겪고 자라서 10대 때?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는 피부로 느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인 사춘기는 어떠세요? 제대로 겪었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주영님은 직장인 사춘기? 사실 저도 이렇게 딱히 겪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이렇게 운이 좋게 2년에 한 번씩 업무가 좀 바뀌었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일을 좀 받다 보니까 사실 제가 겪지는 않았는데 그 제 바로 후배는 3년 독하는 일 4년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3년 차 되면 이제 흔히 말해서 좀 머리도 커지고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알다 보니까 그런가요? 예, 자꾸 뺑기 부리고 안 하려고 이런 표현 해야 되는 네네. 거였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 고급 표현 나왔습니다. 고급진 표현을 네. 좀 쓰기 시작하는데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3년 차쯤에 네. 그런 게 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3년 차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사춘기가 하필 3년 차 될 때 많이들 오더라. 네. 왜 3년 차 때 머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커진 걸 말씀하신 거면 대답드리기가 예. 좀 어려운데 아니죠. 뭐 일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뭐 경험하셨겠지만 1년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시고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빨리 하거나 이런 것 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그래요? 한 3년 차 정도 되면 한 번쯤 해보거나 이제 좀 바꿔보면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져요. 일에 대해서 흥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3년 차 증후군 하지 않나 사춘기 그렇게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에도 약간 권태기 같은. 그렇죠. 아무래도 익숙해짐이 있으니까 네. 익숙함을 좀 새로운 걸로 받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연인 사이에도 한 3년 차가 딱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는데 두 분, 네. 두 분은 3년 차에 혹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서 연애 드립이야? 여기 연인들 사이에 권태기 있는데 하필 3년 차에 제가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 숱하게 나왔다. 말려고. 근데 3년 차에 이렇게 권태기를 좀 겪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괜찮아지나요? 결국에는 뭐 한 바퀴씩 돌아오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씩. 6년 차에 또 오고 9년 차에 또 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충 369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식의 어떤 그 도돌이표 같은 느낌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369? 369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3년이 끝나고 나서 4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어떤 그 직급 체계상으로는 뭐 대리에 진급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쵸. 진급의 상태에서 몇 년 있다 보면 또 이제 과장 진급을 앞두고 새로운 일을 갖고 있던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일들의 뎁스가 깊어졌던 건 간에 또 그 한 3년이 지나가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3년 차 때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1년 차 되면 좀 알고 배우고 이제 2년 차 되면 좀 알고 그래서 3년 차 때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근데 6년 차 때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불만 사항도 좀 달라질 것 같고 다르죠. 6년 차, 9년 차 또 다르고 마음가짐 계속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책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또 그 업무에 대한 무게가 달라지니까 그 네네. 자리에서 느끼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오는 스트레스나 혹은 본인이 그러니까 좀 일이 재미없어지는 부분도 좀 다를 것 같고 제 지인분 중에 지금 저희 회사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요? 아실 수도 있어요. 아까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그 S모 그룹에 계시던 분인데 S모 그룹에 계시다가 S모 거기에 그룹에 계시다가 지금 또 다른 곳에 더 이상 계시고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분은 많이 유명하시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려고 많이 하죠. 유명하셔가지고 네. 그분은 뭐 회사 생활에서 이제 자기 만족과 이제 자기의 자아 성찰, 자기 개발 이런 거 꿈꾸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 내 돈 안 들이고 지겨우면 내 사업 아닌데 회사 돈 쓰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겠다 해서 막 기획서 올려서 이것저것 다 맞아요. 예, 그런 특기 있으시니까 오. 저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움찔움찔하고 팀장님들 겁먹고 이거 그냥 가서 임원한테 보고하고 가지고 해버리고 그분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가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예, 그렇군요. 전 죽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이 모르겠는데. 6년 차, 9년 차 이럴 때 한 번씩 그렇게 하시던가요?
이직하실 때도 아마 그때쯤 연차가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 또 네. 아무래도 그 정도 있다 또 가셨거든요. 네. 어. 또 신기하다. 저분도 참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아까 말씀 다 하신 것처럼 네네. 일이 되게 손에 익어요. 그쵸. 그래서 엑셀에 가로 세로 좌표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는지까지 그걸 머릿속에 찝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정도가 되는 수준에 왔을 때는 거의 워커홀릭 수준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떻게 묶여 있던 간에 어떠했던 간에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 정도의 노력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처우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 아, 예, 이런 다 안 좋게 고민을. 느껴지는 거군요. 예. 내가 너무 내가 생각해도 잘하는 거야. 아, 충분히 더 받고도 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요. 그런 게 이제 3년. 그때가 이제 3년차에 더 접어들었을 때 네. 드는 어떤 생각인 것 같고 네네. 6년 차, 9년 차 좀 다른 것 같은데 그쵸. 6년 차쯤 되면 대부분 이제 대리 3, 4년 차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때 되면은 자기 옆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료 선배들 지금 뭐 차장이라든지 부장님이시라든지 그 조직 안에서 있는 기성세대들의 하는 역할이라든지 태도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 고민 이런 것들 옆에 보면서 내 미래가 그렇죠. 저 미래로 바로 점철되는 거예요. 아, 그건 진짜 클 것 같아요. 실망감이 네네. 확 들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근데 6년 차쯤에. 그쵸. 아. 근데 이제 9년에서는 또 뭐가 오느냐? 네네. 또 뭐가 올까요? 나름 또 그 업무의 실무계에서는 시니어가 된 거예요. 물론 그럼요. 9년 회사의 차는 뭐 직급 거의- 체계에서는 시니어가 아닐 수 있겠지만, 아, 예, 예. 예,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해진 어떤 그런 과장 한 2, 3년 차 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실무적인 어떤 탄탄한 기초와 예, 내가 겪어본 수많은 그 실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아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경영층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상위 조직에서는 네네. 이걸 만들어 오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내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아. 이거를 하게 되는 명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일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고 이제 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는 거야. 오.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철학, 그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림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피할 거 피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성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의 탑다운을 받아들이면서 안 되는 일을 계속 디벼파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하.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또 동기부여 없어지고 다른 거 하고 싶어지고 이런 상황이 그때쯤 돼서 오는 것 같아요. 6년 차쯤 되면 이제 일도 좀 어느 그 조직 안에서 효율적으로 뭐 일하려고 일 막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네네. 많이 아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9년 차 되고 하다 보면 사람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6년 차 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해야 될까 아니면 한 6년에서 9 사이쯤 되면 내가 시장에서 몸값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런 게 아직도 이제 어느 궁금하군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해보게 됐는데 아, 그 지금 몇 년 차세요? 저는 지금 9년 차인데 아이고. 9년 차가 마침 또 9년 차. 기가 막히긴 하네요. 기가 막히긴 한데 이게 있는 네. 말이네, 상대가. 나는 어떡하라고? 수전자에 기가 막힌데. 와. 9년 차 딱 되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10년 차가 내년에 만약에 됐을 때 그 자릿수가 2자리 되는 거에 대한 느낌이 약간 묘하더라고요. 왠지 내가 시장에서 그때쯤 되면 되게 헤비해지지 않을까 담당으로는 좀 이런 맞아.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회사들이 경력 사원들 보통 담당 많이 뽑을 때 한 6에서 9년 차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그래요?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그런 욕구를 갖고 있고 한 네. 번쯤 해보고 싶다.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들 보면 나 한번 가볼까? 내 몸과 한번 테스트 해볼까? 궁금하긴 혹시, 하죠. 예. 점프 되나? 내가 지금까지 거 다 버리고 가면 새로운 사람들하고 일했을 때 내가 거기서도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직장인들도 정말 뭐 정규직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여러 번 느끼지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나를 테스트해보고 싶고 트라이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나 보네요. 아무래도 이게 뭐 약간의 뭐 들어갈 때는 네네.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나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5만만 주면 나 진짜 이 그쵸, 한번 그쵸. 불살라서 네. 죽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딱 들어가서 가보면은 이제 조금씩
느끼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 이런 거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때 가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자마자 막 일 착착착착 해서 보고서 딱 갖다 드리면 역시 엘리트 인재가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게 컴퓨터 키고 나서 엑셀을 저처럼 훌륭하게 쓰는 신입사원이 없거든요. 근데 엑셀을 예. 켜놓고 비슷한 거. 비슷하다고요. 네. 엑셀을 딱 키고 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네네. 제가 영업으로 입사했어요. 영업관리로 처음에 입사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라고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식을 좀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뭐 VLOOKUP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뭐 썸도 몰랐어요. 그래서 숫자가 쫙 써 있길래 그 처음에 이렇게 신입사원 같은데 계산기를 주시더라고요. 쌀집 계산기라고 하죠. 아, 이거. 엑셀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훌륭하게 쌀집 계산기를 친 다음에 기록을 하는 노트패드로 활용을 했죠. 네, 노트패드로 활용해서 네. 뭐 이런 놈이 들어왔냐고 이분들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하고 딱 매칭이 틀린 것 같고 조직 문화에서도 사실 많이 느끼잖아요. 아, 그런 그래요? 부분들. 네. 그 수평적으로 유명한 많이 그것도 수평적이죠. 네. 그런데도 조직 문화가 뭔가 안 맞는 게 있으시던가요? 지금은 뭐 사실 상상할 수는 없는데 아마 두 분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술 문화가 좀 사실 많이 관대하니까요. 많이 관대하다 보니까 저도 영업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예. 영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회식도 좀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 그 예전 리더분께서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양주를. 네, 양주를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리더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팀장님이니까 직책자. 부장님, 네 직책자분들, 예. 네 저희 리더께서 이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5시 반만 되면 이렇게 뒤를 싹 오세요. 쓱 걸으세요. 약속 있냐? 그렇죠. 맛있어. 경험을 해보셨나요? 약속 있니? 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예. 나 아직 그럴 짬 아니야. 아, 예. 처음에는 이제 선배님들이 불러주시고 고맙잖아. 너무 고맙죠. 술도 사주고. 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니까. 근데 뭐 처음에 막 찾아가고 가다 보는데 하루 이틀 뭐 매일 그게 되가 보고 어떤 날은 5일을 먹으니까 5일을 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5일을 술을 먹는다고요? 네, 수 뭐 있죠. 진짜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 10시에만 집에 갔으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닌데 그쵸. 이런 좀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10시만 집에 가도 뭐 할 수 있을 텐데 택시 좀 제발 안 탔으면 좋겠는데 오. 뭐 이런 생각도 하다 보면 심지어 아무래도 택시도 회사에서 돈 내서 태워주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술값도 내줘, 안주값도 내줘, 택시비도 내주는데 싫은 거야. 그쵸. 당연히 싫죠. 어떻게 5일 동안 술을 먹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입사원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네. 세상 행복한 생활이잖아, 세상. 그럴 수도 있거든. 일단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밥도 사줘, 술도 사줘, 택시도 태워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봐야 한 달 정도 아닐까. 그게 그냥 신기하고 좋은 건 딱 한 달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도대체 왜 계속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난 한 달은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계속 오래 갔었어요? 길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이런 게. 회사에서 술 네. 사주고 밥 네네. 사주고 맛있는 안주 사주고 택시 태워 집에 보내주고 하는 걸 한 3년 누렸던 것 같아요. 3년이나 행복하셨어요? 정말 힘들게 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상황 자체를 너무 긍정적으로 쓸데없이 그래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좀 깨지던가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을 때. 아니다 싶었을 때는 이제 사람이 그때 나이 때는 네네. 활동량이 많고 해서 살이 잘 안 쪄요. 네, 살이 잘 안 찌는데 네. 그 고칼로리의 안주와 술을 먹고 집에 갈 때도 걸어 안 가고 이제 택시 타고 가고 그쵸, 이제 그쵸.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몸이 푸석처럼 불더라고요. 그게 신경 쓰여서 예. 이게 좀 아니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또 그때도 왔던 거죠 이제. 그때 막 옷 터지고 그랬다니까 나. 옷이 터졌다고요? 예. 살이 너무 많이 예, 쪄서? 살쪄가지고. 좀 독특하네요. 살이 많이 쪄서 그게 싫어졌다라는 거는 정말. 일단 그건 좋았다는 거잖아요. 난 좋았어. 네. 너무 좋았어. 나는. 네. 3년 동안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안주 먹고 즐기다가 살이 그러니까요. 쪄서 사춘기가 왔네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다 녹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한 1년은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도. 너무 재밌게 놀고. 이봐. 네. 네네네. 왜냐면 남자들끼리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맨날 오늘은 당구 한 게임 칠까?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끝나면 퇴근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 먹어본 것도 많이 먹어요. 그렇죠. 비싼 그렇죠, 것들, 그렇죠. 비싼 이런 거. 것들, 비싼 거. 그것도 막 직접 팀장님이 자기 돈으로 막 사주면서 오늘 내가 쏜다. 맨날 쏘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거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살 수 있나 해요. 성공한 인생이었잖아. 뭔가 그렇죠. 직장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누리다가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네네. 남자들이 한 번씩 경험하나 봐요. 옷이 한 번씩 터져요. 한 나만이 번씩 아니야? 꼭 터져요. 예.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 너무 민망하게 뒤에 저희 여직원분이 계셨는데 박스 이렇게 들면서 시원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아, 딱 한번 예. 해가지고 이제 개망신 한번 네, 당하고 멋지게 한번 하셨군요. 개망신 한번 당한 다음에 이제 옷을 이렇게 쫙 싸고 저희 회사 옆에 이제 용산이다 보니까 바로 옷가게로 막 마크 겨울이어서 다행이었어요. 네. 사무실에서는 셔츠만 입고 있잖아요. 네네네. 시원하게 한번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닌데요, 이거. 아니, 표본이 너무 적어서 이게. 표본이 작아.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이 술을 많이 먹다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는 살이 많이 쪄서다. 옷이 터졌어. 옷이 터져서. 터져서다. 아, 예, 이거는 뭐 안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 특정한 몇몇의 네. 희귀한 케이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두 분이나 계시니까 좀 이럴 수도 당황스럽네요.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일반적으로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일반적인 거. 못 겪어서 모르겠어. 이게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이런 컨셉. 네. 주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아예 그런 분들을- 경험이 없으시니까. 아니 그런 분들을 못 뵌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 술을 그렇게 네, 많이. 술을 그렇게 매일 먹어서 옷이 터져가지고 어.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은 네. 이 두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한심하다는. 한심하지. 그게 네. 31살 때예요, 그게. 아, 예. 세상에나. 저보다도 나이가 더 더 많이 있었을 먹었을 때예요. 때예요. 저는 지금도 적응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철이 좀 늦게 드셨군요. 근데 저희가 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이 좀 샜는데 저희가 이제 매너리즘 회사가 너무 가기 싫은 이유를 얘기를 했거든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너무 가기 싫어서 혹시 일탈을 꿈꿔봤던 아니면 그 일탈을 시행해봤던 회사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 한 명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진짜 고학력 고스펙자예요. 오, 그래요? 공부를 진짜 잘해요. 오.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특성이 뭐냐면 네. 가만히 있어도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해. 아. 이 친구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에 있다가 네네. 그 육아휴직을 내더라고요, 남자가. 그 예.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때 당시가 아니라 오래전은 아니에요? 한 2년 전쯤이에요. 그래요? 예. 육아휴직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쉬면서 그 준비 기간 동안 제주도에 내려가서 네. 학원을 차렸어요. 제주도에서 1년 네, 동안? 네, 학원을 차렸어요. 퇴사를 했나요, 그러면? 그리고 퇴사하면서 학원 런칭하고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잘 나가는 학원 강사 와, 그래요? 이자 원장인 거죠. 네. 오. 그 서귀포 황 선생이라고. 그래요? 서귀포 학선생 네, 치면 나오나요? 서귀포 황 선생이라고 저기 카이스트 나오는 아저씨 있어요. 네. 그 아저씨가 진짜 잘 가르쳐 애들을. 와, 그렇구나. 회사 일은 그렇게 그렇게 잘 네. 못하면서 네네. 애들이 잘 가르치는 거야. 근데 회사 일 못한다고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나? 아니죠. 그 사람은 그쵸, 자기의 그쵸. 예. 숨겨진 역량과 적성을 찾아서 훌륭하게 일탈을 한 거. 그쵸. 베스트 일탈 케이스가 아닌가. 근데 뭔가 듣기에는 좀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잘 된 거죠. 잘 가르치니까. 네네. 서귀포 황 선생. 근데 알겠습니다. 서귀포 황선생. 주리님은 혹시. 영원아 잘 있니 영원아. 네. 그만하시고요. 네. 따로 나중에 문자 하실 거예요. 예. 규리님 혹시 일탈 해보신 적 없으세요? 회사가 너무 가기 싫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게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 병으로 오더라고 이 양반은. 병이요? 병으로 와서 갑자기 의사가 되셨네요. 아니 들어보니까 허준 응급실에 빙의하셔가지고.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셨어요? 네, 그런 일도 많았잖아. 아니 그거는 들어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건 아니었어요. 매너리즘 때문에 온 건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게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회사 안 가는 상황이 만들어져 이 사람은. 그래요? 어. 그래요? 그렇잖아. 입사하고 뭐 본인은 못 느낀 거야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겠구나. 맞는 말인가요? 자기도 지금 맞다고 느끼고 그런가? 아니요. 예. 자중하시고요. 서귀포 황 선생이나 검색하고 계시고요. 예. 주영님은 혹시 일탈하신 적 기억나시나요? 저는 뭐 사실 딱 생긴 것처럼 스탠다드에서 일탈 잘 안 하긴 하는데 예. 굳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스탠다드. 너무 스탠다드하니까요. 휴가 쓰고 딱 일탈할 뿐인데 저는 아니고 제 아는 지인분이 딴 모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그분 네네. 영업 사원이세요. 근데 영업 사원분들이 이제 소소하게 일탈할 거리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소소하게 외근 중. 그렇죠. 외근 뭐 사무실에 있다가 굳이 나가도 안 되는데
거래처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뭐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분과 만나서 뭐 식사도 해야 되고 얘기를 좀 그렇죠. 들어봐야 된다. 뭐 매장을 보러 가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친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내가 나가는 길에 이제 일부러 꼭 그런 분들은 차를 안 갖고 와요. 왜요? 술을 드셔야 되니까. 그렇지. 술을 드셔야 되니까. 근무 시간에. 아니 나가서 거래처를 만나서 술을 먹어야 되고 끝나면 술을 먹으니까 예. 차를 갖고 운전을 할 가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시는데 지하철역에서 또 친구를 만나셨대요. 친구 만나시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어디 거래처 갔는데 어디 가냐? 날도 좋은데 놀러 가자. 그래서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딴 회사 영업사원 둘이서 아이고. 친구들끼리. 그래서 가자 뭐나 할까? 그래서 일단 뭐 맥주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스크린 골프 치러 갔대요. 예? 네, 스크린 골프 치러 가가지고 점점 뭐 점이 가경이네요. 맥주도 예. 한잔 하고 자기들 놀고 이제 저녁에 술도 원래 계획했던 술은 하고 일만 아. 빼고 원래 계획했던 거 하나는 한 거죠. 두 개 중에 하나 딱 하고 네. 이제 기분 좋게 딱 들어갔는데 이제 보통 이런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는데 하필 되게 운 나쁜 사람들은 꼭 걸려요. 걸려요. 걸리는 게 그 거래처 사장님이 그 팀에 연락을 했대요. 오. 뭐가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 영업 담당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 놀러 왔으니까 당연히 안 받고 있었겠죠. 네. 뭐 급한 것만 다 계속 연락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무실로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아이고. 사무실에 그 선임이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걔 거기 갔는데? 누구 혹시 뭐 안 갔어요? 거기 갔는데는 안 하고 이렇게 혹시 혹시 뭐 누구 오후에 가지 않을까요? 아, 외국 간다 예. 그랬는데 이제 혹시 창피할까봐 약간 유두리 발휘하셨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아서 일로 연락을 했다. 근데 이제 그분도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제 그쵸, 친구 그쵸. 얘기로는 다음날 이제 출근을 딱 하니까 선임이 딱 부르더래요. 웃으면서 어제 왜 잘 처리하고 왔냐? 처리하고 왔냐? 무서워, 예. 네,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데 뭐 누구 사장님이 뭐 어떻게 저떻게 얘기를 하고 거기 힘든 것 같다. 역시. 그랬더니 이제 정신교육 그제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거기 갔다 오셨어. 삼자대녀 한번 시작할까? 오. 한번 시작하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신교육이요? 마지막 기회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어제 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뭐 병원을 뭐 갔다가 다시 못 갔습니다. 거짓말이면 솔직히 얘기해라. 마지막 기회다. 무서워. 이제 감이 있으시니까 그분도 네. 솔직히 사실 뭐 어제 가다가 이제 솔직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구를 만나 네, 술을 먹었다. 스크린 이렇게 골프를 치고. 했다. 다 얘기를 아, 했대요. 예. 또 너무 착한 친구인 거죠. 아, 예, 굉장히 그래서 착하네요. 네가 영업사원인데 뭐 일탈하고 그럴 수는 있다고 나도 뭐 이해는 되는데 네. 영업 기본은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너 그렇게 일탈한다는 핑계로 네. 거짓말로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잖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지켜가지고 한동안 흔히 말하는 그 도구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아. 계속 깔고 나가는 거죠. 그날 찍힌 얘기해도. 이후로. 그렇죠. 뭐만 얘기하면 안 믿고. 아 그거 극복하기 어려운 신뢰 관계인데. 그렇죠. 한 그러면? 6개월 갔대요. 야. 6개월이면 갔대요. 짧게 간 거 아니에요? 그 선임이 착한 거죠. 아, 그렇네. 그 선임이 착한 그렇네. 거죠. 진짜. 하루도 영혼 없이 키보드만 치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답입니까? 후배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예스맨입니다. 거절을 1도 못합니다. 예스맨 탈출법 알려주세요.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은 제가 훨씬 뛰어난데 연봉은 그가 훨씬 높더라고요.